30분 동안 인텔이 유통산업에서 한 노력과 그다음에 인텔에서 최근에 유통 쪽에 특화된 IoT 솔루션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뒤에 말씀드릴 그 반응형 리테일 센서 플랫폼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인텔이 그 AWS하고 협업을 한 내용들을 고객 또 사용자 개발 환경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텔이 보는 유통산업에 대한 시각과 그 다음에 유통산업에서 인텔이 기여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그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전략의 결과물 중에 하나로 최근에 소개해드린 인텔의 반응형 리테일 센서 솔루션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말씀드린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이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협업을 한 그리고 유통산업의 혁신에 관련된 노력을 한 거에 그 요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인텔과 아마존의 혁신의 결과물은 그 EC2 인스턴스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그 컴퓨팅 자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원,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원하는 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또 구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그 급작스러운 그 트래픽의 증가나 감소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장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가 EC2 인스턴스 서비스입니다. 그 EC2가 일렉트릭 컴퓨팅 클라우드의 약자인 건 잘 아실 거고요. 그 인텔이 이런 EC2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테스트 환경에 인텔의 아키텍처가 기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그 또 EC2 인스턴스 서비스의 하드웨어 자원이 인텔의 제원 프로세서 기반이라는 것도 특별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포괄적으로 호환성을 보장하는 아키텍처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인텔의 그 아키텍처 자체가 지원하는 고유한 성능들 또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실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술들, 예를 들면 TSX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또 성능 저하 없이 그 암호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인텔이 아마존의 EC2 인스턴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솔루션 파트너사로 참여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금년 초에 발표된 i3 인스턴스 서비스는 그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입출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가 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나 노스컬 DB 같은 그런 그 개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인스턴스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인텔의 가장 최신의 아키텍처와 솔루션들이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마존의 EC2 서비스를 그 컴퓨팅 자원에 대한 워크로드가 많다든지 스토리지에 대한 디맨드가 많다든지 메모리와 I/O에 대한 그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 고려하시는 그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인텔의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금 아마존의 그 EC2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외에 좀 더 확대된 개념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IoT의 공동의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공동의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것은 엔드투엔드로 개발하시는 분이 개발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고 또 개발을 통해서 IoT 시스템을 개발하시는 기간을 가장 짧게 단축할 수 있고 또 그 시큐리티에 대한 이슈도 없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인텔 아키텍처와 호환성을 갖고 있는 센서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센서에서 집약된 데이터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통신에는 네로밴드 IoT나 와이파이 또 LTE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경험하시게 될 5G와 같은 유무선 통신 기술에 인텔의 그 기술들이 중심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가 모아지는 곳 게이트웨이가 여러 ODM 업체를 통해서 인텔 아키텍처 기반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모아진 데이터는 AWS 클라우드를 쓰기 전에 AWS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그 IoT SDK를 통해서 클라우드와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개발 환경에 접속하고 있는 디바이스들,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디바이스들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인텔의 자회사인 그 윈드리버에서 헬릭스 HDC라고 하죠. 헬릭스 디바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을 통해서 기기를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협업이 인텔과 아마존의 알락스 플랫폼 협업입니다. 작년 12월에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텔의 스마트홈 전략 중에 하나가 스마트홈 허브라고 하는 약칭으로 디바이스 간에 그다음에 그 홈의 자동화를 하기 위한 그 아키텍처와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여기에 아마존의 그 보이스 커맨드 플랫폼인 아마존 알렉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음성 명령으로 그 통제되는 스마트 홈 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인텔 아키텍처 기반으로 스마트 스피커 레퍼런스 디자인을 개발해서 금년에 이런 음성 통제로 홈 오토메이션을 위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께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인텔의 다양한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원, 그 다음에 협력사 중에 MIOS라고 하는 그 홈 컨트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그 에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아마존의 스트리밍 그 비디오 서비스인 파이어 TV, 그 다음에 알렉사, AWS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년 그 CECO 때 발표된 내용 중에는 BMW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차 안에서 음성 명령으로 통제하는 그리고 그게 스마트홈의 한 파트로 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이 유통산업에서 유통혁신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다음에 유통산업에 대한 시각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괴적 혁신이란 말을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라는 분이 발표를 하셨죠. 거기에 파괴적 혁신의 예로 온라인 리테일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괴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데 문제는 데이터는 과거의 산물이고 미래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의 근간은 그 통찰을 담보할 수 있는 훌륭한 theory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theory는 유통산업에서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고 또 그걸 실제 그 비즈니스에 구축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죠. KPMG가 2016년에 조사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의 방식은 매장에 있는 매대의 물건이 원하는 만큼 갖춰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2020년, 지금부터 3년 후입니다. 2020년 경에는 그 비즈니스의 중요한 관점과 틀이 매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고객이 원할 때 원하는 제품을 딜리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이제 말로 회자되는 것이 메인스트림으로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KPMG에서는 OSA, On Shelf Availability에서 On Demand Availability로 사고가 전환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ODA로 전환이 되게 되면 리테일 업체의 매출은 최대 4% 올라가고 운영 비용은 10% 감소하고 재고 비용은 30%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KPMG와 그 이코노미스트가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귀사가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면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이 적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응답자의 50%는 경쟁사의 가격을 분석을 해서 자사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44%의 그 응답자는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경쟁사의 브랜드의 인지도, 평판을 분석을 해서 자사의 브랜드 전략에 참고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고요. 42%는 또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데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밝힌 통찰력의 관심 사안은 고객의 통찰력이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통찰력이었습니다. 되게 그 애매한 용어이긴 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 수준이 고객이 실제로 경험하는 경험의 결과물로 충족이 될 때 리테일의 영업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상품이 없어서 못 팔거나 물건을 너무 과잉 재고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반대급부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의 최적화를 해치게 되는 저해 요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난 일주일 전에 이코노미스트지에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전자상거래 하고 리테일 금융을 하고 있는
오토그룹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그룹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례를 기사화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토그룹은 종업원이 5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120만 유로입니다. 120억 유로입니다. 이런 업체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죠.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뤄낸 결과물들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분들이 이런 빅데이터 머신러닝으로 아까 말씀드린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이 얘기한 프레임워크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데이터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고객 인사이트, 고객 취향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을 추천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세 가지 관점 중에 특히 고객 취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해한 바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독일 오토그룹의 고객들은 물건 주문 후 이틀 이내에 물건이 배송이 되면 반품을 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품 인도가 물건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발주를 하겠죠, 고객이. 그런데 그 물건이 따로따로 다른 시간에 배송이 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됐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조화롭게 만족시키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드는 훌륭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계열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열사는 아니고 지분을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블루 연도라는 업체입니다. 이 블루 연도라는 업체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재밌게도 그 유럽에 보시면은 유럽의 핵물리학을 연구하는 그 유럽 핵연구센터가 있습니다. CERN이라고 하죠. CERN. 그 CERN에서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기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블루 연도에서 리테일 비즈니스에 활용한 겁니다. 실제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존의 오토그룹의 고객 데이터 거래 데이터 30억 건을 분석을 했고요. 변수는 판매 기록이나 오토 사이트를 검색한 기록들, 그 다음에 기상 정보, 이런 것들을 포함한 200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이 30억 건의 트랜잭션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첫 번째, 고객 주문 시점에서 일주일 전에 고객 주문을 예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판매일 30일 전에 주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문 적중률이 90%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번도 휴먼 인터액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과 알고리즘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결과물로는 첫째, 과잉 재고가 20%가 감소했고요. 두 번째는 원래 기대했던 제품 반환 건수가 연간 200만 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니까 충성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인도기간이 물건에 대한 인도기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파괴적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텔이 보는 그 유통산업의 파괴적 혁신 발생 인자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단연 돋보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물건을 검색하고 결국 이제 물건을 원하는 거를 구매하는 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그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결정의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세 번째, 예전에는 상점을 직접 방문해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아니면 POS 시스템에 물건을 이제 결제를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스크린을 통해서 고객이 물건을 사고 계시더라. 그 스크린의 범주에는 웨어러블도 있을 수 있고요, 키오스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의 그 에코 디바이스가 유통 채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밀레니엄 고객의 등장입니다. 밀레니엄 고객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그래서 지금 나이대가 20대에서 40대 사이인 그렇지만 지금 그 구매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계층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디바이스에 대해서 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입니다. 더 많은 그 상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시지만 여전히 본인의 개인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큰 돈을 지불할 용기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구매의 바잉 패턴이 바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이버 크라임입니다. 그 예전에 PwC에서 그 조사한 내용 중에 금융 사기를 경험했던 고객의 17%가 17%는 그 금융 시스템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더라 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인텔 입장에서 유통산업은 그 3대 성장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고, 거기에 IT가 기술이 비즈니스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그 북미의 유통 IT 박람회로 쓰는 가장 큰 행사인 NRF에서 인텔의 유통 쪽에 그 적게는 체크아웃 시스템부터 크게는 재고 관리 시스템까지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을 인텔의 IT 기반으로 리테일에 특화된 솔루션들을 내놓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더 강화할 것이고 거기에 투자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물 중에 하나인 반응형 리테일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텔 반응형 리테일 센서를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 반응형 리테일 센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재고 관리를 하시는데 매장에 있는 재고, 창고에 있는 재고가 가장 밸런스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RFID 헤더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는 그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집약을 하게 되고, 그게 분석 툴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게 클라우드로 연동이 돼서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물건이 제때 매장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리테일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반응형 리테일 센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바뀐 거가 되는데요. 고객이 물건이 매장에 없으면 그 다음 날 와서 그 물건을 다시 사러 매장에 오지 않죠. 오프라인 온라인 그 채널에 대해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객의 충성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문제도 들리기도 합니다. 매장에 손님이 가셔서 동일한 그룹사의 온라인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 다름을 보여주고 그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연동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결국에는 그 매장에 있는 분은 후문으로 들리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을 깎아줬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았다고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썩 달가운 경험은 아니었을 겁니다. 뭔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빨리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그룹과 같은 이 사례가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의 내용은 재고의 왜곡입니다. IHL이라는 그 리서치 기관에서 2015년에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은 재고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음으로 인해서 매출에서 받는 피해의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해서 7.3% 정도 됩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1조 1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1조 1천억 달러는 한국이나 호주의 연간 GDP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재고를 적정선에서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해액이 리테일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테일에서 재고의 부정확성을 3% 개선하는 것이 매출 1%를 개선하는 것과 유사한 금융적인 임팩트가 있다고 합니다. RRS 적응형 리테일 센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 기반의 센서고요. 지금 현재는 RFID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기에 카메라가 달릴 겁니다. 그래서 비전까지 그 센싱이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인텔 기반의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게이트웨이가 아니고요. 통상적인 게이트웨이 중에 그 RFID 헤더에서 요구되는 전자파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들을 인텔과 협력사들이 구축을 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그러니까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교류되고 해야 되겠죠. AWS가 지금 이 RRS 플랫폼의 솔루션에 서티를 가장 빨리 받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아까 보신 내용 중에 그 동영상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RFID 태그를 통해서 물품을 추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객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를 찾게 되죠. 그 다음에 현재는 RFID로만 데이터를 찾을 수 있지만 조만간에 비디오나 와이파이 또 다른 그 무선의 통신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통 매장의 영업 활동과 고객 선호에 대해서 일관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구축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연동상의 문제가 없는지 또 별도로 소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RRS 솔루션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은 인텔에서 자체적으로 협력사들과 인증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장에 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반나절임이 됩니다. 주요 사용 모델은 크게 8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시간으로 재고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장 재고와 창고 재고 간의 밸런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건을 필요할 때 발주를 해서 입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상품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품이 제자리에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게 고객이 다시 한번 입어보려고 피팅룸에 갖다 놨을 때도 피팅룸에 물건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실제로 그 제품을 만져보고 또 입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물건이 구입이 된 물건에 대해서만 데이터 추적이 가능했는데 이런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으로써 고객의 바잉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대에 필요한 물건들을 제때 전시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는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피팅룸이나 다양한 형태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예를 들어서 RFID 태그가 된 물건을 가지고 피팅룸에 갔을 경우에 그 물건이 피팅룸으로 이동이 됐다는 것을 피팅룸에 있는 터치 스크린 디바이스로 감지가 돼서 터치 스크린 디바이스에서는 관련된 상품 정보들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관련된 직원들을 불러서 원하시는 사이즈나 컬러들을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디오나 말씀드렸듯이 그 RFID 헤드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기술이 탑재가 됨으로 인해서 비디오 센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매장에 고객들의 그 바잉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고객에게 RRS는 굉장히 설치가 간편하고 사용과 구축이 경제적입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맞춤형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물건에 대해서 그 고객에 대한 통찰력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그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바이스 케이스가 두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OSA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의 재고 부정확도가
47%였습니다. 거의 100% 수준의 재고 정확도를 유지하는 게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세 개 사이트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RS를 포함해서 그 인텔과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그 혁신의 기술 경험을 통해서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